여러분은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고 계신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의 정체는? 이 소리가 날 때면 이미 연골이 마모되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딱딱 소리의 정체는 바로 관절.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뼈 표면을 3에서 5mm 두께로 덮고 있는 무릎 연골. 뼈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보호막이자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골이 망가지면 관절뼈끼리 직접 맞닿으면서 이렇게 큰 충격이 발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건공단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지난 2015년 61,734건에서 2017년에는 69,770건으로 매년 4%씩 증가. 이 수치는 70세 환자로 봤을 때 5년 전과 비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38%나 증가한 것입니다. 관절은 피부와 달라서 상처가 나고 손상되더라도 스스로 재생되거나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없는 부위로 한 번 손상되면 재생할 수 없는 무릎 연골. 관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쪽 무릎까지 또 그렇게 아플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통증이 되게 심해요. 또 관리 못한 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일상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내 몸의 무서운 경고. 지금 당신의 관절도 서로 부딪히며 망가져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이 심하면 이동이 어려워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는데요. 관절염은 겨울에 심해질 뿐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잘 생겨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에게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중년에 접어들어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넓어 걸을 때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약 30% 정도 더 받습니다. 이 때문에 O자형 다리로 변형되면서 무릎 관절 안쪽 연골이 빨리 닳아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킵니다. 관절염은 중년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중년에 살이 찌기 쉬운데 체중이 1kg이 증가할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늘어나게 돼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는데요. 또한 무릎 연골 손상의 경우 연골에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손상되어도 별다른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연골이 손상돼 무릎뼈가 맞닿아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낄 때 비로소 증상 발병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말기가 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손목 관절 통증을 호소한 선환 씨,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한 민주 씨와 갈래 씨까지 세 사람 모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 관절염, 관절 통증은 연골 마모와 손상에서 비롯되며 마모 손상의 주 원인은 노화, 비만, 스트레스와 과격한 운동 등이며 특히 한국인의 전통적인 좌식 생활 문화는 무릎 관절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좌식 생활을 한다든지 무릎을 쪼그려 앉는 일이 잦다든지 계단 내려가는 행동이 잦을 경우라든지 짝다리를 자주 짚는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이 무릎 관절염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파괴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붓기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지며 이렇게 유발된 염증에 의해 연골이 파괴되면 염증 매개인자는 증가하고 결국 또다시 통증, 붓기가 찾아오면서 활동장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연골 파괴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 붓기, 활동 장애가 유발되면서 염증의 연골 파괴, 염증 매개인자가 증가하여 통증, 붓기, 활동 장애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40대상 90% 이상이 퇴행성 변화를 경험하고 65세상 2명 중 1명이 관절 질환에 고통받으며 특히 무릎 관절염은 50대 이상에선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례자들의 관절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세 사람의 관절 붓기 정도와 염증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선아님은
팔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는 주관절 인대하고 근육의 염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송관래님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비해서 우측에 관절염이 중증도 이상으로 진행하신 상태고요. 피검사에서도 경도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민주 환자님께서는 피검사나 엑스레이상 초기 정도의 관절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관리만 잘 하신다면 중증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황. 과연 이들의 관절 건강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최근 잘못된 자세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연령층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상황.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소파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다리를 꼬는 행동으로 신체의 좌우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자가 진단으로 확인해보면 이 중 해당 항목이 3개에서 4개 이상이고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2주 동안 꾸준히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사례자들. 과연 이들의 관절 건강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세 분 다 검사 시행하셨고요. 외상과염이나 관절염이나 세 분 모두 관리를 잘 하시는 덕분인지 증상들이 다 호전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여민주, 송관래 씨는 관절염 증상이 완화됐고 손목 통증을 호소하던 전선한 씨는 관절염 발전 위험이 감소되었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관절 건강. 관절 건강의 핵심인 염증 억제와 연골 보호. 두 가지부터 미리미리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